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탭스와 공무원 영어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7급 같은 경우는 공식 영어인 토익이나 탭스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됐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하고 차이점도 살펴볼게요. 두 가지를 알므로써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대비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듣기가 있다 없다? 그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선 제끼고 독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독해의 공통점은 뭘까요? 또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탭스가 좀 짧다. 공무원이 좀 길다. 뭐 이 정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추구합니다. 탭스는 공식적으로 자기는 속독을 원한다고 하죠. 공무원 영어도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영어 강의, 그렇다면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란 개념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그럼 가짜란 정의는 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강의란 얘기죠. 단지 차이라고 한다면 강의가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다. 정말 시간만 가는지를 몰라요. 혹시라도. 재미있다 없다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죠. 물론 재미있는 게 재미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그냥 공부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냥 시간만 가는 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떠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의 선배 강사는 한 수업에 50분 수업에 단어 정말 10개 정도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 재밌는 이야기 또는 정신교육 이런 걸로 다 때우는 분이 있었는데요.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래도 어차피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또는 상담을 잘했습니다. 그 상담의 귀신이에요. 영어 강사라고 보다는 상담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수업 시간에 50분 중에 20분을 상담했으니까 말 다 한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겠죠. 네, 그리고 또 수업도 합니다, 물론. 그러나 나머지 얼마나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시면 이해 가시죠? 그냥 공부한다고 착각하면서 재미있게 보내는 거라면 유재석을 차라리 보는 게 낫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약점을 잘 파고드는 이 강력한 설득력. 그쵸? 그런 거 듣고 나면 좀 아픔이 달래지죠. 내가 이걸 몰랐는데 그걸 탁 잡아주시네 하면서 힐링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힐링을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편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약점을 파고드는 설득력 별로 의미 없습니다. 또는 아픔을 달래준다. 네, 이야기 잘하는 상담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교육일 뿐이에요. 차이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나 없다. 또는 설득력이 있다 없다. 아픔을 잘 달래준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거 모르는 게 어떻게 알았지? 이런 개념 영어는 필요 없습니다. 수학은 모르겠어요. 영어는 필요 없어요. 영어 강의가 이해가 된다? 글쎄요. 수학하십니까? 영어 강의는 이해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국어를 지금 하고 있을 때 이해가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되는 거지 이해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어휘력 테스트.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서 시험을 본다 가정합시다. 자, 어휘력이 들어가죠. 어휘 테스트가 나와요. 아는 단어가 나오면 막치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냥 이거는 아는 단어 나오면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는 그냥 아는 단어 나오길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휘력 테스트는 사실 여기서 낮은 점수 받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쪽에서 높은 점수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어휘력만 강조하는 강사들 많아요. 가르치기가 가장 쉽고 그리고 잘난 체하기 가장 좋아요. 어휘력은. 왜? 그냥 준비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그냥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상, 두 번째가 단어의 어원,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강사들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다. 네, 왜 안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휘력 테스트 하면서 어휘를 막 선별해가지고 뭐 이 단어가 정말 중요 단어라고 막 끄집어내는 것들, 뭐 도움이 얼마큼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도움이 얼마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 아는 거 나오길 바라시면 돼요. 근데 아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못 봤네라 그런 게 있죠. 예, 아는 건데 눈에 보이길 바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독해 시간에 독해는 어떤가요? 시간에 못 풀면 끝나는 겁니다. 어휘력은 강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문법은 강사가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문법은 매번 나오는 것만 나와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거예요. 나오는 것만 나와요. 쓸데없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아는 건데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경우예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읽으면서 연습하셔야 되지 이게 많이 나와 라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문제 풀다 보면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는 거죠.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눈에 보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거였어.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예, 그거 강사가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의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문법은 이해가 조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독해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독해 시간 안에 못 풀면 끝나온다고 했죠. 시간이 중요해요. 공통점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멋진 강의도 시간 안에 못 풀면 물거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결론이 이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빼면. 시간을 딱 빼버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유재석이 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득력 있고 상담을 잘하는 상담교사가 와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등쳐먹기가 제일 쉬워요. 자, 그러면 2014년 서울시 지방지 7급하고 탭스 유형 문제를 실제 볼게요. 차이점 보세요. 좀 길어요. 공무원 영어는 역시 길어요. 요지 문제였어요. 탭스 유형은 그에 비해 조금 짧아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영어 나온다는 거 선택지가 이건 이것도 물론 영어 나왔어요. 다 둘 영어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 없다 독해는 별로 없다. 문항수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시간의 관계에서는 뭐 별 차이 없다. 예, 결국은 시간 안에 독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법도 마찬가지죠. 읽어야 풀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방지 이걸 통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를 빨리 읽고 해석할 수 있는가를. 그렇죠? 어차피 이 공무원 7급이지만 대략 25분 내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25분 내에. 탭스는 독해가 35문항일 거예요. 근데 35문항인데 대략 1분씩 주면 35분 되겠죠. 예, 적어도 40분의 종치니까 40분 전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겁니다. 이거로. 예, 같아요. 결국 말씀드리면 뭐 탭스는 물론 문제 유형이 조금 듣기가 덜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탭스를 잘하는 학생이 공무원 영어 못할 리 없고 공무원 영어 잘하는 학생이 탭스 못할 리 없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이런 개념 말고는 이런 개념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갈 때 해외 전지훈련 가는 것도 그 지역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서 올림픽 가서 월드컵 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선수들이 가는 거거든요. 결국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잘해요. 단지 익숙하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훈련만 더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난 토익을 봤는데 뭘 봤는데 내가 못 풀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익숙한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토양에 맞게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곧 적응됩니다. 곧 적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있다? 있긴 있다. 그러나 그건 익숙함의 차이다. 저 노력하시면 됩니다. 조금 하시면. 자, 그럼 바로 가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수준의 문제인가 한번 보세요. 자, 탭스 유형도 비슷합니다. 네. 고생물학자가 최근에 화석을 발견했대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생물학자가 최근에 화석을 찍으면서
찍으면서 이러고 있으면 세월 다 갑니다. 다 가요. 이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관계사 자르고 이래보세요. 절대 시간 안에 못 풉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강의하는 강사들한테 여러분 끌리죠. 왜 끌릴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정답이라는 건 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절대 문법 분석하면서 해석했을 경우 또는 잘라읽기 할 경우 속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들께 아주 설득력이 있죠. 이렇게 탁 여기는 자르고 탁 자르고 해석도 되는 것 같고 뭐 미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맞습니다. 뭐 후주는 관계사서 수식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해는 돼요. 내가 말했죠. 이해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망한다. 자, 가죠. 하여튼간에 고생물학자는 최근에 화석을 발견했고 그것이 한 1억 년 정도 된 그런 표본인데 북동의 브라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러한 이상한 이름이 나온다. 이거의 속이에요. 그 속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크고 굉장히 육식성의 귀따름이 닮은 곤충이네요. 그것의 발은 펼쳐져요. 폭넓게 펼쳐지면서 벌어지면서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현대 이러한 이 놈은 그들의 발을 눈 슈즈, 그러니까 설성화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처럼 다리를 이용해서 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정을 유지해요. 어디 할 때 모래 영역을 먹이를 찾아낼 때 모래 영역을 지나갈 때 이제 안전, 스테이블함을 유지하죠. 만약에 그 새로운 화석이 단지 근대의 그러한 발이 벌어지는 그러한 곤충과 유사하다면 그 발견이 아마도 특히 놀랄 게 없겠죠. 그것은 단지 입증한 거니까 그런 현상을 진화의 정체라고 불리는 거고 그 정체 속에서 종의 유형의 특정한 몸의 바디의 유형이 몸의 형태 유형이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배회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냥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입증한 거예요. 자, 근데 리마커블한 거. 근데 이런 새로 발견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그렇게 근대 애니멀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유사하대요. 그것이 현재 존재하는 속가에 속할 정도로 그쪽에 배당될 수 있을 정도로 어사인이 보내는 거죠. 이런 쪽에 보내질 정도로 현재 있는 것 속에 속할 정도로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뭐보다는 좀 더 고등의 그러한 분류 그룹, 좀 더 고등의 분류 그룹에 속하기보다는 현대 왔으니까 고등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굉장히 드문 건데, 정말 드문 건데요. 명확히 뭐라는 이런 놈, 이 놈의 몸의 플랜은 단지 이 플랜이 좋을 뿐만 아니라 최적이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 동물이 살고 있는 환경에는. 근데 안타깝게도 얘에게서 모래 사막은 그것이 좋아하는 건데 북동쪽에 브라질 쪽으로 후퇴를 했고 그것의 최적의 상태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그 발견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뭘 보여준다? 이 지역이 한 1억 년 전에는 사막이었구나. 그쵸? 어떤 것이었구나를 보여준다는 거. 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중요한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 진화에 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잊고 있던 내용이에요. 자, 뭘 잊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예요. 바로 뭘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 뭘 있으면 생물학자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점이긴 한데 바로 새로운 거에 포커스를 맞추죠. 생물학자는 당연히 새로운 것에 포커스를 맞추죠. 기존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발전에 포커스를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 점이에요. 근데 그 지점, 그 포커스 맞춘다는 점,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것은 바로 뭘까? 이거다라는 거죠. 첫 번째 룰, 자연 선택설의 룰은 야, 망가지지 않았어? 그러면 고치지 마. 그냥 써. 이거라는 거죠. 전체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그럼 뭘까요? 이 글의 요지는 화석의 연구가 기후변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물론 실마리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전체 내용은 그러나 기후 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죠. 진화의 정체, 아이고 괜찮아요. 매우 흔하다. 고등 레벨의 생물학 분류에서 좀 하이 레벨에서 흔한 일이다. 그런 말 없었어요. 하이 레벨. 흔하다는 말 없었고요. 각각의 종들은 그 특징으로 정의되는데 연속적으로 매 세대마다 전달되는 영속하는 그러한 특징들 있잖아요. 전달되는 특징 그걸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없었고요. 이 새로운 발견은 결국 보여준 것은 진화라는 게 항상 변하는 건 아니구나. 바로 잘 나와있던 내용이죠. 바로 여기서 뭐 굳이 주제문 고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도 그랬고 계속 내용도 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제문 고르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지문에서 주제문 고르면 바보 됩니다. 그럴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단지 이걸 영어로 썼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차이점이. 자, 됐습니까? 보세요. 보셨죠?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시간이란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가르치는 강사가 시간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독해를 빨리 한다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어떻게 하면 독해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이론만 설명한다. 개념 알죠? 개념 강의. 개념만 한다. 그러면 진짜 개념 없는 거예요. 이론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언어는 이론으로 돼 있잖아요. 실전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때 시간 개념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예요. 시간이라는 개념 들어가죠. 뭐라고요?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딱 하나예요. 시간입니다. 탭스든 공무원 영어든 공통점은 무조건 빠르게 해요. 정확하고 빠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 구문을 몰라서 내가 독해 안 된다고? 거짓말입니다. 이거 정말 하수예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수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습니까? 그 강의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 약점을 탁 파고들면서 아픔을 달래줍니까? 내가 이거 몰랐어 라고 하면 가짜입니다. 힐링하지 마세요. 영어 강의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 필요 없습니다. 영어는요. 수학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휘 테스트 볼 때는 알면 틀리고 모르면 맞는 거고 알면 아는 맞는 거고 모르면 틀린 거고 문법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독해는 시간에 못 풀면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 멋진 강의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무조건 난 독해의 시간이죠. 독해입니다. 독해.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어휘력은 공무원 영어 같은 경우는 때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휘를 한두 개 틀린다 하더라도 문법에서 독해에서 고득점을 맞춰주면 그날따라 운이 좋으면 만점할 수 있고 그날따라 운이 나쁘면 한두 개 틀린 거예요.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탭스 마찬가지고. 물론 어휘력 알고 들어오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만약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내가 만점을 원하지 않는다면 난 고득점만 원하는 거지 만점은 아니야. 그렇다면 어휘는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어휘는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독해에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어휘란 모를까? 어휘를 따로 외워야 된다면 그것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휘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입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가 꽤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건 어휘를 따로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시험에 맞게끔 자기가 추구하는 건 그 시험에 관련돼 맞게끔 준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영어를 독해를 잘한다 해서 첨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